네, 김대유 기자의 오봉 연예 뉴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김대유 기자님 또 모시고 이제 촬영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조금 피곤해 보이세요. 그렇죠. 제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오늘 김대유 기자님께서 왜 이렇게 힘드시냐? 바로 오늘 기자회견, 즉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셨어요. 그죠?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 가셨는지. 당연히 이제 윤지호 씨를 상대로 한 건데요. 윤지호 씨가 장자연 씨에 관한 증언을 책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또 유튜브 모금 방송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네. 한데 이 와중에 이제 윤지호 씨와 인연을 맺었던 김수민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네네. 서로 간에 이제 불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윤지호 씨가 출판과 관련돼서 많은 의견도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사적인 내용, 그 다음에 또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 뭐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언론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뭐 강연이나 팬사인회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수익을 내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장자연 씨에 관한 부분도 언급을 했었죠. 한데 이제 이 김수민 씨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장자연 씨 유족들에게 허락을 받았느냐, 네. 이것을 안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조언을 하는 순간 둘 사이에는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SNS 상에서 약간의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네. 윤지호 씨가 이제 뭐 조금은 이제 김수민 작가가 당혹스러울 만큼 감정적인, 그리고 이제 평가절하하는 모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명예훼손적인 부분을 언급을 해서 결국은 김수민 작가가 그 박훈 변호사를 통해서 명예훼손과 그 다음에 또 모욕죄에 관한 부분을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오후 4시에 오늘, 이 그쵸?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자연의 문건을 첫 번째로 보도한 사람으로서 네. 조금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이 보도 경위,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또 윤지호 씨의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허점들, 그 다음에 윤지호 씨의 주장들이 설득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 형태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모든 장면들을 오봉뉴스 이 촬영팀에서 네. 촬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현장에 또 다녀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훈 변호사와 그리고 또 우리 김대유 기자님께서 오늘 고소장 접수한 화면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저는 오늘 김수민 씨를 대리하여 윤지호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지호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는 조모 씨 성추행건 이에 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김수민 씨의 폭로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 장자연 씨는 결코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윤지호 씨는 김수민 씨의 폭로를 조작이라 하고 김수민 씨에 대해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를 비롯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해자 편에 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지호 씨는 장자연 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 펀딩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매우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소는 고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윤지호 씨에 대한 공식적인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윤지호 씨는 이러한 고소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제가 그 장자연에 가서 취재를 하게 된 계기는 뭐 몇몇 연애 쪽 취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장자연 씨 바로 전에 연쇄적으로 자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최진희 씨가 사망 이후에 첫 번째로 이제 자살한 연예인이 바로 장자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취재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데스크였었는데 연예인들의 연쇄 자살 속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윤지호 씨가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호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그 김모 매니저 소속사 연예인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했다. 이 주장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틀 속에서 공통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약물입니다. 근데 이 약물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적인 약물, 그러니까 향정수상 위반 약물 이런 형태가 아니라요. 약국에서 충분히 처방받을 수 있었고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치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14알씩 그리고 굉장히 많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뭐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수면제로서 많이 쓰이는 약물인데요. 이것들을 과다 복용하거나 아니면 장기 복용을 하면서 순식간에 자신도 모르게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한때 그 일선에서 취재하던 이모 기자가 저에게 남긴 문건이 있다라는 보고를 해왔고 유장호로부터 그러면 확인을 해라,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아닌데 라는 생각에서 확인하게 했고 이 당시 이제 그 요즘처럼 좋은 스마트폰을 쓸 때가 아니어가지고 피처폰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카메라로 존재 자체에 대해서만 일단 확인을 하자 했고 그래서 이제 전송이 되어졌죠. 근데 이 사진 속에서는 전혀 이제 그 글자를 갖다 해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곧바로 이제 다시 설득 과정을 거쳐서 유장호의 사무실에서 그 문건을 보게 된 겁니다. 문건을 보게 됐는데 뭐 그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문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서인지 어떤 소송 문건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이 소송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서 성격이지 않을까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문건을 본 이후에는 유서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반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장이 찍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인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유서로 보기에는 간인과 도장과 사인을 그리고 자신의 이제 주민등록증 번호까지 기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소송과 관련된 문건이라면 이 보통의 경우 날인을 하거나 아니면 사인을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지 이 두 개를 다 한다는 거는 이 법률적인 조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당시 제 손을 놓고서 찍었던 그러니까 원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 이따가 커피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문건에 대해서 봤다 안 봤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미숙 씨든 아니면 또 윤지호 씨든 그 다음에 또 제3자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건 A4지를 갖다 접은 상태에 있는 거를 유장호 씨가 이렇게 들고 다녔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있는 것을 본 것인지 문건을 아니면 내용을 실제적으로 열람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진술 과정이나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KBS 문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KBS 문건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이제 봉은사에서 그 원본과 사본들이 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장으로부터 전화로 다 취재가 완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해서 제조사위원회에서도 강한 의문점을 저희가 갖는 부분이 기자로서 그것을 갖다가 왜 안 보려고 했느냐, 왜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 그때 당시 문건의 내용을 왜 취재 수첩에라도 적지 않았느냐,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심리적인 상황도 굉장히 그 최진실 사망 이후에 불안한 상황이었고 고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때 당시 문건을 공개하면서 유정화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대화의 많은 부분이 이 문건에 대해서 존재는 알리더라 하더라도 문건 내용의 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유족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설사 내가 보여달라고 하더라도 보여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은사에 사무도 났던 원본과 함께 이 사본을 태웠고 그 이후에 이제 KBS에서 유장호가 찍거나 태우거나 아니면 또 음료수에 오염된 것들을 쓰레기 봉투채로 바깥에 내놨을 때 KBS에서 입수하면서 결국 이것이 이제 찢어진 것들을 갖다가 합치시키면서 보도가 되어졌죠. 그러면서 일부 이제 그 문건과 관련된 성상납 강요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던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장호 같은 경우에 분명히 문건이 다 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KBS에서 보도가 되면서 유족에 대한 미안함에 뭐 일부에서는 자살 시도라고 알려있지만은 조금 작은 그냥 소동이 벌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 윤조심의 이제 그 오류 부분이 뭐냐면요. 마지막 두 장에는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였다. 그 리스트에는 이름과 회장, 사장, 대표, 감독 등 직위만 간단히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회사명이나 소속이 쓰여 있지 않았다.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은 비시성의 세 사람 이름이 연달아 적혀 있던 부분이 있고 그렇게 A4 용지 한 장은 빼곡히 또 한 장은 3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좋기 40-5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 리스트까지 포함하여 내가 읽은 문건은 모두 7장의 사본이다 라고 본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이 리스트 부분은 50명 혹은 또 이제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는 또 한 30명으로 그 숫자가 바뀌게 되는데 이 일목요연한 리스트는 절대 원본 속에서는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분명히 본인 자신이 이 자신의 책에서는 7장의 사본이라고 주장을 해놓고서 3월 7일에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4장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4장이 알려진 그리고 소각된 분을 보신 거죠 하니까는 또 저는 4장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받고 있습니다. 7장에서 4장으로 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눈에 띄는 이름이 혹시 있었습니까? 하는데 뭐 딱 한 차례 짧은 시간에 봤기 때문에 경황도 없었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인물도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감독님, 영화감독 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핵심적으로 윤지호 씨는 이상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누군가 유서라고 이것을 바꿨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보도했던 노컷뉴스의 보도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데 저는 문건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유서인지 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문건을 본 이후에는 유서로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엔 처음 듣고 봤을 때 유서라고 하면 편지 형태의 감정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차처럼 나열되어 있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강요를 받았다. 본인이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술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족들과 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적인 내용이 담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심정적인 내용을 뭐 복사본이 아니 원본이건 그다음에 또 KBS에서 확인한 것이든 아니면 또 검찰에서 증거 자료를 채택해서 재판까지 갔던 그 문장 속에서는 가족을 걱정하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과연 이 편지 형식은 어디에서 왔을까? 근데 사실 저는 궁금했었는데요. 이 편지 형식을 만든 것은 장자연 편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들었을까요? 바로 전준주 편지거든요. 전준주, 왕첸첸 하면서 전준주가 작성했던 무려 50몇 통의 편지 형식의 이제 장자연 문건으로 통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장자연 편지라는 것이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오해 부분들은 뭐 박훈희 변호사나 아니면 다른 곳들에서 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두 차례의 교통사고로
손석희 시간에는 보도되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 같고,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자 이제 엑스스포츠에서는 이제 윤지호 씨와 이제 가해 차량 외국인과의 주고받은 그 영어 카톡 내용이나 아니면 또 이것을 설명하는 윤지호 씨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 이 책에서 또 내용이라고 등장하는 거,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를 강요했다고 적혀 있었다. 많은 일들을 적나라하게 적혀 있던 그들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끝나 있었다. 아까 그 대목인데요. 여기에서 어머니의 기일에도 술 접대를 강요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거는 제가 본 문건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 장자연을 술집으로 태워다 줬던 노드 매니저 김모 씨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한데 이 내용이 어떻게 윤지호 씨가 봤다는 그 문건 속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 본인 자신은 이제 머니투데이 홍 회장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하지만 당시 저도 역시 또 6시간 동안 비공개 장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접했지만은, 그리고 또 부관계에 대해서 오보를 하기도 했지만, 윤지호 씨가 인물을 특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홍 회장이라는 사람이 잘못 지목이 돼서 결국은 윤지호 씨가 체면 수사를 통해 가지고 도모 씨라는 조선일보 전직 기자를 특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니까는 경찰이 잘못 찍은 게 아니라 윤지호 씨가 잘못 찍은 부분을 경찰이 최대한 수사해서 밝힌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 본인 자신은 술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헷갈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연 씨는 이 문건에 적은 내용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책에 관해서는 상당히 이후에 많은 오염을 거친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장자연 씨와 관련된 부분이 박훈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A4지 2장에 불과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장자연의 부분이요. 근데 이 부분밖에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해들을 낳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 잘못되지 않았나. 제 생각엔 법조 출입 경력은 없고 법률적인 지식은 없지만 공익제보자라는 그런 어떤 형태나 아니면 그런 칭호를 갖다 주기 위해서는 조금은 취재의 속도를 늦추고 검찰이나 아니면 과거사 진상수사를 이용해서 이 윤지호 씨가 어떤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빌미를 가졌다.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수사 일선에 있었던 조사위원이나 아니면 검사들의 판단, 판사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이 공익제보자라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 전에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 얘기를 하기도 전에 임금님은 여기까지만 얘기했다고 공익제보자로 만드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다른 형태로 해서 조금 포퓰리즘에 계신 분들이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진실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거짓들을 찾아내는 게 문건을 만지고 그 다음에 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눈물을 흘린 사람으로서 그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짜 주장이나 아니면 어떠한 텍스트로 옮겨진 내용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꼭 가짜인지 진짜인지에 대해서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네, 현장 보니까요. 네.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만큼 지금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박훈 변호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사안들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또 네. 먼저 이제 김수민 작가가 사건 수임을 하기 전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문건을 처음 본 사람이고 그때 당시 취재 부분, 그 다음에 증인 부분들,
그다음에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그다음에 또 문건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소통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참석을 했던 것이고 조금 제 발언 속에서도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 공익 제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뭐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공익 제보자도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장자연이라는 그 부분과 그다음에 또 자신의 이제 수익 내지 아니면 뭐 후원금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해외 계정까지 돼서 그쵸. 이렇게 모금 행위를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얼마가 모였는지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는 않으면서 이제 후원금 얘기, 그다음에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얘기, 그다음에 또 뭐 경호 비용이 모자라다는 얘기 여러 가지를 했죠. 근데 뭐 경호 이 문제 때문에 또 국민청원까지 들어갔죠. 그러니까 오늘 그 고소장 접수하면서 이 박훈 변호사님께서 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며 고 장자연 씨 이름으로 심지어 해외 펀딩까지 받고 있다면서 대단한 마케팅이다,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또 경고까지 했던 상황인데 정말 이 한마디로 또 박훈 변호사님의 이 성격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이제 그 문건과 관련되고 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박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했던 사안이기 그쵸. 때문에 이 결국은 이제 진실이라는 부분은 뭐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그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결국은 증거와 진실들은 판결을 통해서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판결문을 통해서 이 사안들을 보면 조금 이제 음모론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의도적인 그런 그 사안 자체를 갖다가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금방 드러나는 사안이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네. 조금 전에 방송에 보셨다시피 이 윤지호 씨의 주장이 모순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보지 않았음에도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다음 회차에서는 네. 이 다음 회차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상세한 부분 또 세세한 부분 어떤 부분이 이렇게 허점들인지 또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를 다음 회차 때 저희가 조금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볼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주세요. 네, 다음 회차에 보겠습니다.